일제에 안습한 중전차 치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경전차의 뚜껑 열린 깡통 치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차 대전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대전쟁으로 영국이 마크4 전차를 최초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전차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제3국의 전쟁을 관전하기 위해 파견한 관전 무관으로부터 마크4에 대한 소식을 듣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러일 전쟁을 겪고도 군비, 편제, 교리 등 변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본 육군은 1917년 전차 구매를 검토하더니 마크4와 르노 FT, 마크8 휘폐 등을 수입했죠. 그렇게 1919년까지 세 종의 전차가 모이자 1920년부터 전차 연구가 시작됐고 장교단에서도 전차의 운용과 편성, 교리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얻어맞은 일본 육군은 직접 전차를 개발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느니 전차를 수입하는 게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은 1925년 2월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대표단을 보내서 전차를 구매하려 했지만 중고 르노 FT를 구매할 수 있는 게 고작이었죠. 이에 일본 육군은 중고를 돈 들여 구매하느니 22개월 안에 국산 전차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게 CJ1호 전차를 시작으로 일본의 전차 개발은 계속됐고 1929년에 일본 최초의 국산 전차인 89식 전차 7호를 만들었죠. 전투 중량이 12.7에서 13톤인 7호는 중형 전차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일본 육군은 7호를 중전차로 분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 육군은 10톤 이내의 전차를 경전차, 20톤 이내의 전차를 중전차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전차가 된 7호는 전투 중량에서 이미 예상이 가듯 전면 장갑이 고작 17mm에 불과했는데요. 르노 FT의 전면 장갑이 22mm라는 걸 고려하면 중형 전차로 분류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래도 57mm 주포의 화력은 쓸만했고 당시 중량 10톤 이상의 중형 전차를 보유한 열강은 소련과 영국뿐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으로 얻어맞은 일본에서 군부가 미쳐 날뛰더니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만주사변에서 실전에 데뷔한 7호는 대전차 무기가 없는 국민당군을 상대로 선전했지만 작전에 투입된 7호가 전부 고장나는 추태를 부렸는데요. 이에 1936년 일본 육군은 보병을 직접 지원할 신형 중전차 개발에 나섰고 7호와 같은 57mm 주포를 달기로 정했죠. 경사장갑이 적용된 신형 중전차는 설계가 13.5톤급과 10톤급으로 나뉘었고 참모본부는 13.5톤급을 12톤으로 경량화하라 요구했지만 기술본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를 고려해 10톤급을 더 많이 배치하기로 정했지만 육군 전차학교는 2인용 포탑이 적용된 13.5톤급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신형 중전차 개발은 계속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13.5톤급과 10톤급을 동시에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1937년 6월 미쓰비시 중공이 13.5톤급 2대를 만들었고 오사카 포병 공창에서 10톤급 한 대를 만들어 시험했죠. 그 결과 두 전차 모두 쓸만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3.5톤급이 제식 채용됐고 그 이유는 군부가 일본을 장악하면서 국방비 전반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식 채용된 97식 전차 치하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치하는 전장 5.5m에 전폭 2.3m, 전고 2.2m이며 전투 중량은 15에서 15.8톤에 승무원은 4명이고 무장은 57mm 97식 전차포 한문, 7.7mm 97식 중기관 총 3정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38km에 항속거리는 210km입니다. 치하의 전면 장갑은 통상 교정거리에서 일본이 보유한 94식 3포의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25mm로 정해졌는데요. 하지만 막상 중일전쟁에서 국민당군이 수입한 3.7cm 팍 36이나 M1932 45mm 대전차포 사격에 관통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보통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장갑을 증설하는 게 정상이지만 일본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하링골 전투에 치하 4대가 처음 투입됐고 7월 2일 밤 일본군 기갑부대가 소련군 포병 진지 기습에 성공하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부풀었습니다. 다음날 소련군 진지를 정면 공격한 일본군 기갑부대는 도중에 접촉한 소련군 전차 2대, 장갑차 10대를 격파했지만 궤도에 철조망이 얽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대전차포를 얻어맞아 13대를 손실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1939년 7월 9일까지 전차 29대를 손실한 일본군은 치하 4대 중 하필 연대
연대장이 탑승한 한 대를 손실하면서 연대장이 전사하는 피해를 봤는데요. 자포자기한 일본은 기갑부대의 엄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조한 화염병으로 소련군 전차에 맞섰죠. 이때부터 대전차 총검수를 거는 등 광기에 물들기 시작한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잠자는 미국의 부리를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먹기 위해 남방작전을 개시했고 말레이 공략전에서 치하 열대가 영국령 인도군 2개 여단이 지키는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1942년 1월 4일 슬림강 전투에서는 치하 17대가 투입돼 영국령 인도군을 상대로 수십 킬로미터를 종횡무진으로 진격했지만 4.5인치 곡사포 2문의 포격과 대전차총, 지뢰 등에 의해 4대를 손실하고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이런 치하는 필리핀과 버마에 220대 이상 배치된 M3 스튜어트 경전차와 운명적으로 만나는데요. 1942년 4월 버마 공략전에서 스튜어트를 노획해 치하의 주포를 쏴본 결과 일본군은 당황하고 말았죠. 스튜어트는 분명 경전차지만 전면 장갑이 38.1mm로 치하가 300에서 100m 거리에서 아무리 쏴도 장갑에 금방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미쓰비시 중공의 개량을 요구했고 이에 미쓰비시 중공은 하린골 전투에서 노획한 BT-7의 원뿔형 포탑을 참고해 일식 기동 47mm 속사포를 장착한 신포탑 치하를 내놓습니다. 1942년 4월 3일 정오 진행된 사격 시험에서 신포탑 치하는 스튜어트의 전면 장갑을 관통했고 일본군은 신포탑 치하에 만족했습니다. 신포탑 치하와 스튜어트가 맞붙으면 먼저 쏜 쪽이 이겼지만 말레이 공략전에 투입된 치하 83대 중 영국군이 2파운드 대전차포로 매복 공격을 가해 13대를 손실하고 11대가 파손됐는데요. 어찌어찌 남방작전이 성공으로 돌아가자 일본의 콧대는 높아졌지만 정작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 4척을 잃은 뒤로 버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죠. 1944년 사이판섬 전투에서는 해안 부근에 배치된 치하 11대가 상륙해오는 미 해병대를 공격했지만 M4 셔먼 중형전차와 LVTA 한 포로 반격당해 전멸합니다. 치하는 늪에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등 미군을 상대로 졸전을 벌였고 바주카포에 맞아 격파당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치하는 장갑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 그래도 얇은 장갑으로 싸우다 보니 일선에서는 스튜어트의 철판이나 궤도를 떼어다 붙였는데요. 이러니 M3 37mm 대전차포와 바주카포는 물론 셔먼의 75mm 주포에 맞아 스티로폼 상자처럼 깨지기를 반복했죠. 그래서 치하는 전술을 바꿔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는 방식으로 운용했고 셔먼의 측면을 공격해 격파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격당해 전멸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전차병은 셔먼을 움직이는 요새라며 두려워했고 1945년 1월 17일 필리핀 루손섬 전투에서는 치하 3대가 60발 쏴서 셔먼을 단 한 대도 격파하지 못했습니다. 1월 29일에는 치하 6대가 투입돼 M7 프리스트 자주포 한 대를 격파하고 M18 헬켓 대전차 자주포들과 기갑전을 벌였는데요. 일본군은 헬켓 한 대를 격파했지만 치하 4대를 손실하고 지휘관마저 전사했죠. 궁지에 몰린 일본군은 최후의 발악으로 얼마 남지 않은 치하 2대 앞부분에 20kg짜리 폭약을 단 1m짜리 막대를 장착해 미군 전차에 돌격하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불쑥 튀어나온 치하의 놀란 셔먼이 잘못 운전해서 그만 50m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치하 2대는 나머지 셔먼 2대와 함께 산화했습니다. 당시 이오시마에도 치하 11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것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 전차호에서 싸우기로 정했는데요. 그 결과 이오시마에 상륙한 미 해병대는 큰 피해를 봤지만 치하 11대도 전멸했죠.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치하 14대가 투입됐지만 1945년 5월 4일 총 공격에서 8대를 손실하고 역돌격해 호병중대와 합류하더니 고정포대로서 5월 26일까지 싸우다 전멸했습니다. 치하는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형식불문 588대 정도가 남아있었고 중국은 이런 치하를 개량해 공신호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으며 1949년 10월까지 그 수는 100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공신호는 6.25 전쟁에서 중공군 1차 공세가 이루어질 때 부족한 T-34-8호 대신 투입됐다가 소련이 추가로 T-34-8호를 공여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 훈련용 전차로 쓰였는데요. 평화헌법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된 일본은 남은 치하의 포탑과 무장을 철거하고 불도저로 만든 97식 갱정전차로 개조해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썼죠. 경전차의 뚜껑 열린 깡통 치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